고등어를 꽃피우며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스탄불. 이곳에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했죠? 이거 내가 잡고. 지중해, 에게해, 흑해, 삼색 바다는 모두 터키로 통합니다. 바다의 빛깔과 바다의 향기, 그리고 바다의 생명력을 간직한 요리들. 미각을 깨우고 마음을 부여잡는 음식들. 여기 터키의 바다가 있습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보스포러스 해협에 태양이 뜹니다. 문화의 교차로인 이곳에서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고 카톨릭과 이슬람이 만나 교류하거나 충돌해 왔습니다. 도시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곳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의 풍경이죠. 갑자기 엄청난 인파가 모여드는 곳. 대체 저 아래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내려가 봤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들 뭔가를 먹고 있는데요. 잔치라도 열린 걸까요? 대체 이곳에서 파는 음식이 뭘까요? 더 가까이 들어가 봤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분주하게 굽고 있는 것은 생선. 생선 굽는 냄새와 연기가 가득합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 그래도 금방 동이 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도 익숙한 요리 고등어 자반. 따뜻한 밥과 함께 먹으면 아주 일품이죠. 그러나 터키식 방법은 고등어 케밥. 구운 생선을 통째로 빵 사이에 끼워 먹는데요. 이스탄불의 명물이죠. 점심시간이 되면 밀려드는 인파에 쉴 틈이 없습니다. 고등어 케밥 하나에 우리 돈 약 3,300원. 5리라짜리 한 장이면 거뜬하게 점심을 해결할 수 있죠. 원래 케밥이란 말은 구워 먹는 요리의 통칭인데요. 워낙 케밥 요리가 발달하다 보니 고등어까지도 케밥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름하여 터키식 국민 요리. 양 많고 맛 좋고 영양까지 겸비한 알찬 음식이죠. 비린내가 나지 않냐고요? 이렇게 오이 피클을 곁들여 먹으면 비린내 걱정 끝입니다. 가족들끼리 외식을 나오신 분들도 있네요. 뭐 드시는 거예요? 고등어 밥에 먹는 게 더 맛있지 않아요? Buranın meşhuru balıktır sadece. Balık. 여기 빵 속에 고등어 보이시죠? 고등어는 원래 밥에 먹어야 돼. 맛있어요? Çok güzel. Çok güzel. 고등어 케밥이 꼬마 신사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네요. 갈라타 다리 인근에서만 판매하는 고등어 케밥. 점심시간만 되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고등어 케밥이 유명해지면서 갈라타 다리는 직접 고등어를 잡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도시에서 바다 낚시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잡으셨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저씨 뭐라고 부르세요? 이거 직접 잡으신 거예요? 와, 제법 크더라고요. 이거 다요? 오늘 다 이거 잡은 거예요? 8시부터 이거 다 고등어 같은데 맞아요? 고등어? 와, 아저씨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는데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고기들을 잡아 올리다니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바로 미끼. 지렁이가 아니라 빵을 미끼로 쓴다고 하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고등어도 빵을 좋아하나 봅니다. 여기 지금 터키 사람들이 밥이 아니고 빵이 주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고등어한테 빵 주잖아요. 빵 먹은 고등어를 또 먹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아, 잡았다.
낚싯줄만 내리면 제법 큰 고기들이 금세 올라오는데요. 견물 생심, 물고기를 보니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낚시를 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러나 걱정도 잠시. 갑자기 낚싯대가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거 내가 잡은 거, 내가 잡은 거. 저도 놀랐지만 물고기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바다 낚시꾼 김민입니다. 낚시. 오, 제일 건강해요. 제가 잡은 게 제일 건강해요. 이곳에는 작은 고기부터 큰 고기까지 다양한 어종이 잡힙니다. 낚싯줄만 드리워도 풍성한 선물을 허락하는 바다. 이스탄불로 통하는 보스포러스 협은 도시에서도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살아있는 바다가 있기에 도시를 달리다 보면 바다 낚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낚시를 하셨다던 아덴 씨. 이분이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요. 갈라타다리 인근에 살고 계셨죠. 예쁜 공주님들이 저를 반겨주시네요. 다리에서 잡아온 고등어를 꺼내놓는데요. Ne kadar büyük yakalamışsın abi. Şuna bak. Bugün bayağı yakalamış madem. Evet, bayağı bir tutmuş. 아덴 씨가 낚시를 취미로 즐기게 되면서부터 이 댁에서는 갈라타다리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식탁에 오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고등어 케밥을 만드는 중인데요. 터키 케밥의 종류는 200에서 300가지에 이를 정도로 매우 다양하죠. 지방마다 특색도 뚜렷하고요. 그다음에 얘를 잡아서 Evet, 이렇게 해서 evet. 잡아서 Topak halinde kalmasın diye sirkeliyoruz. O şekilde. 케밥 하면 을의 꼬챙이에 끼운 고기 케밥이 떠오르기 마련. 하지만 이곳 갈라타다리 근처에선 고등어 케밥이 최고입니다. 어느새 손님을 대접하는 가장 보편적인 음식이 되기도 했는데요. 드넓은 초원을 누비던 유목민들의 음식 케밥이 바다를 만나 이렇게 색다른 음식이 되었습니다. 생선이 어느 정도 익으면 양파 샐러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비린 맛은 덜어내고 풍미를 더하죠. 여기에 고춧가루까지 뿌리면 완성입니다. 단촐하고 소박한 서민 음식. 하지만 한 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낚시에서 오느라 점심 식사가 좀 늦고 말았는데요. 온 가족이 둘러앉을 식탁이 금방 준비되었습니다. 커다란 빵 속에 잘 튀겨진 고등어와 양파 샐러드를 넣으면 담백한 일품 요리가 되죠. 이걸로 이렇게 한 끼 식사가 되는 거죠? Oluyor bu yani değil mi? Bir kova yarım ekmek. Teşekkürler. 와, 이 크기 좀 보세요. 두 사람이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차마 한 입에 베어 물지 못하고 손으로 뜯어서 맛을 봤는데요. 튀긴 고등어를 밥이 아닌 빵이랑 먹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imon. Limon ekti. 생선을 우리나라에선 밥에다가 쌀 밥에다가 먹는데 빵하고 먹어도 잘 어울려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Biz balığı diyor. 안주인의 흡족한 미소.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맛있게 잘 먹네요. Onca. Pamuktago. Omega 3. 다만 가시가 많아서 생선살을 발라줘야 합니다. 언니가 주니까 더 맛있지. 만들기 쉽고 맛도 좋은 고등어 케밥. 고등어는 밥하고만 어울린다는 편견은 이제 안녕. 아마 방송 보시고 고등어를 빵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Hangi bir de 싫어한다고. 그렇다면 터키를 품은 또 하나의 바다, 흑해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스라에 도착하자 이스탄불과는 또 다른 풍경이 우리를 맞아줍니다. 이곳 아마스라는 흑해의 작은 항구 마을.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휴양지이죠.
작은 항구지만 3,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흑해는 이곳에 풍부한 축복을 선사했는데요. 다양한 어종과 어획량입니다. 이거는 홍합 지금 손질하시는 거고요. 이스탄불은 홍합을 주로 구워 먹지만 이곳에선 찜 요리를 즐긴다네요. Bu levrek bu. Bu çupra. Çupra. Siz sezon levrek ve çupra. Lüfer bu. Lüfer. 생선을 정리하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잡자마자 곧바로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스라에서는 고등어, 농어, 도미를 비롯해 철갑상어에 이르기까지 약 100여 종의 생선이 잡히는데요. 당연히 이곳엔 다양한 생선 요리가 발달했죠. 사람과 문명이 느리게 흘러가는 작은 항구. 그래서 이 바다는 아직도 건강합니다. 고기 진짜 많다. 바다 색깔이 시리도록 푸르고 투명합니다. 그래도 물이 깨끗해요. 아, 밑에 돌이 다 보여. 너무 깨끗해요, 그래도. 몰고 가는 거 봐요. 수많은 치어들이 팔딱팔딱 온몸으로 살아있음을 말하는데요. 와, 그만큼 이 바다는 건강하고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뜻일 겁니다. 사람과 자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매력에 반해 한동안 말을 잊은 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참 그림 같죠? 이곳에 이대로 그림 속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안 하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무 생각 안 할 수 있는 게. 모든 근심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 역시 바다의 품은 넓고 깊기만 하네요. 근데 이건 뭐죠? 가보네. 이런 거는 왜 여기 이렇게 걸어놓으신 거예요? 장식품처럼은 안 보여요. olarak ver şunu. 50 yıllık kullandığımız tavalar bizim. Çok eski kullanılan tavalar. Şimdi yani bunlardan yok şu anda. 50년이요? 60 yıldır ben bu restoranda çalıştırıyorum. Bu çok eski bu. Kimlere hizmet etmiştir? Sayısı meçhul. 여기에 주방장 역사 50년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의 여동생이 가업을 물려받았는데요. 제일 먼저 후라이팬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대체 어떤 손맛이길래 5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셨을까요? 이 댁의 음식 맛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새우볶음. 각종 향신료를 넣고 빠른 시간 안에 강한 불에서 익혀야 하죠. 음식은 조미료 맛이 아니라 불과 타이밍. 이 두 가지의 적절한 배합이라는 것이 주방장의 설명입니다. 새우볶음과 함께 먹을 채소볶음이 준비됐고요. 이어서 다음 요리를 준비합니다. 이 생선의 이름은 바툰. 사실 이 지역의 대표 생선은 함쉬라지만 산란기인 요즘 철엔 냉동 바툰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뼈째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을 별도의 향신료나 양념 없이 맑은 올리브유에 여러 차례 튀겨냅니다. 접시를 이용해 능숙한 솜씨로 생선을 뒤집으시는데요. 뜨겁지도 않으신가 봐요. 와, 대단하죠? 여기에 기름을 부어 다시 튀기기를 반복합니다. 기름에 튀기는 게 다거든요. 근데 맛이 어떨지 궁금해요. 여기다 뭐 특별한 소스나 뭐 향신료나 이런 게 들어가진 않아서. 생선 요리와 샐러드는 실과 바늘. 특히 이곳 아마스라에서는 생선 요리 못지않게 샐러드가 유명합니다. 드디어 모든 요리가 끝났는데요. 바툰과 새우를 테마로 한 튀김 요리. 먼저 샐러드를 접시에 옮긴 후 곁들여 먹죠. 바다를 닮아 아름다운 음식들. 이것이 바로 흑해의 선물입니다. 50년 경력의 요리사와 낭만적인 식사 데이트가 시작되었는데요. 바툰 튀김 요리가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요리를 먹을 때는 포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Herkes çatalla yer bunu, biz elimizden yer. 뼈만. 근데 사실 이 뼈가
이 뼈도 먹으려면 먹을 수 있겠는데요? 뼈째 먹으니까 더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기름에 지글지글지글 할 때는 느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생선 자체가 좀 고소한 생선이라서 기름에 막 튀겨내도 그렇게 많이 느끼하지가 않아요. 그때 주방장께서 음료를 하나 소개해 주셨어요. Bırakın bunun içindeki. Bunun içine kimisi sek içer, kimisi suyla içer. Tabii. Türk rakı. Çok sert. 향은 되게 좋은데 아주 강해요, 냄새가. 무려 45도의 독한 술, 물을 섞어 마셔야 한답니다. 오, İşte böyle içilir. 물을 섞은 나크는 사자의 젖이라 불리죠. 그런 색깔이에요. 색깔은 독할 것 같지 않고 되게 부드럽고 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과연 색깔처럼 부드러울까요? 물 한 번, 술 한 번. 그렇게 마셔야 하는 거군요. İçinden bir yudum, önünden bir yudum su. 아니 되게 독한데 달고 향이 다 마시고 나서도 입안에 향이 계속 있어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한적한 바닷가, 여유로운 식사였습니다. 맛있어요. 그렇다면 에게해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즈미르 해안가에는 식당들이 즐비한데요. 이곳이 생선 요리로 유명한 곳임을 알 수 있죠. 에게해를 앞에 두고 있는 이즈미르는 터키의 3대 도시, 우리로 말하자면 부산과 같은 곳인데요. 과거에는 그리스의 도시였다고 하네요.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를 가진 이즈미르. 무역이 활발한 도시답지 않게 낭만적인 풍경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해안가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는데요. 저 멀리서 배달을 옵니다. 이것은 커피 철가방? 짜장면 철가방은 봤어도 커피 철가방은 처음 봅니다. 이게 쟁반에 그 시골 영화 보면 시골 다방 레지 언니들 쟁반에 커피 이 보온병에 잔에서 보자기 이렇게 싸가지고 배달 다니는 저게 훨씬 좋은데요? 과학적인데요 훨씬. 커피 쏟을 염료도 없는 커피 철가방.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터키식 커피 카우베이. 시원한 에게해의 바람이 진한 카우베이와 참 잘 어울립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커피 맛에 취해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오후의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더 이상 여유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뜨거워. 햇빛은 정말 불에 댄 듯이 뜨겁거든요. 근데 바닷가라서 그런지 바람이 되게 시원해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즈미르 산책에 나섰는데요. 가정식 백반이라고 쓰인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에게해 일반 가정집에선 어떤 음식들을 먹을까요? 우리로 말하면 한식 백반인데요. 각종 야채볶음과 콩요리, 채소 안에 양념을 넣은 터키식 돌마, 그리고 요구르트가 뷔페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해초 샐러드와 터키식 콩요리, 그리고 호박볶음도 있었는데요. 가만히 살펴보니 모두가 건강에 좋은 웰빙 식단입니다. 꼭 우리나라 그런 가지가 됐든 나물이 됐든 그런 거 양념으로 막 이렇게 묻혀놓은 것들 있잖아요. 다 그런 느낌이에요.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 이즈미르 가정식 백반으로 여행에 지친 몸에 에너지를 충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전부 다. 조금씩 담았는데도 금방 접시가 가득하네요. 이건 뭘까? 터키 요리에는 역시 요구르트가 빠질 수 없죠. 과연 이 음식들과 어떻게 어우러질까요? 올리브 오일은 요구르트의 종류에 따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요. 주로 플레인 요구르트에 곁들이죠. 요구르트 종류도 참 다양하죠.
그야말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식단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가정식 백반으로 여유로운 식사를 즐깁니다. 후추를 뿌릴 메인 요리는 채소볶음이 아니라 제 앞에 놓인 이게 죽이었습니다. 메인이야. 닭고기를 아주 잘게 찢어가지고 이건 보리예요. 보리를 죽처럼 했어요. 채소볶음과 보리죽, 영양의 균형과 소화까지 생각한 식단이죠. 보리 알이 되게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거 소화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엔 산나물 무침을 모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맛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네요. 여기는 약간 이런 가지 요리든 오이 요리든 이렇게 할 때 그 아삭거리는 느낌보다 입에 들어갔을 때 확 퍼지고 녹는 듯이 그렇게 요리를 하네요. 마치 오이소박이처럼 생긴 것도 있었는데요. 오이소박이 맞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오이인데 이거 봐. 얘도 입에 들어가면 약간 푹 퍼지게 충분히 삶는 것 같아요. 최근엔 젊은 사람들이 더욱 가정식 백반을 즐겨 찾는다고 하죠. 터키에도 웰빙 다이어트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생각할수록 기본에 충실한 식단을 찾는 듯합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에너지를 품은 에게해. 그 바다를 뒤로하고 돌아 나오는 마을어기 어디쯤에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각 밤 12시. 아이고, 우리 공주님들 이 시간까지 여기서 춤을 추고 있으면 내일 학교는 안 가나요? 늘 고요한 이즈미리가 한바탕 떠들썩한데요. 한밤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대체 어떤 축제를 벌이는 걸까요? 내일 이 마을에서는 결혼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결혼식 전야제인 셈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날 신부를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석별의 정을 나누죠. 예전에는 일주일씩 전야제를 벌이기도 했답니다. 행복한 신부의 눈물. 이 눈물을 보기 위해 일부러 슬픈 음악을 틀기도 한다네요. 전야제 땐 신부의 손에 헤나를 바르는데요. 애군을 막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식이죠. 헤나를 바른 후에는 손을 천으로 감싸고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요. 내일이 오면 이 손을 풀고 자유롭게 결혼식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Bir daha düğüne gelemeyeceğiniz için hepinizi teşekkür ediyoruz. Gelinimiz kınası yakıldıktan sonra çıkmayacak. İki arkadaşıyla birlikte dileğini dileyip ömür boyu mutlu olmak dileğiyle kınası da yakıldı. Yeni bir hayata yol alacak. 모두가 보는 앞에서 축의금을 달아주는 것이 이 마을의 전통입니다. 예쁜 신부를 얻으셔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Başka bir şey yok. Tarifi yok. 행복한다고. Ben hem alırım hem giderimmiş. Öyleymiş. 저도 예쁜 화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두 분 결혼식 너무 아름다웠고요. 두 분도 너무 예쁘고 멋지세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헤나 의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는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며 밤을 지새웁니다. 터키를 품에 안은 삼색 바다. 바다만큼 평화로운 삶이 이곳에 있었는데요. 이들의 새로운 출발 앞에 우리 모두는 행복을 기원했습니다.